미스터리 클라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anu, are you there? Emily? Yes. Hello, Manu. Thank you, Manu. Would like to ask the question of the appearance of your space. 오늘은 조작 없는 사후세계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28일 서폭주 스콜에서는 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로 유명한 17세기 농가주택에서 초현상에 흥미를 가진 4명의 조사팀이 귀신을 부르는 마술 비법으로 사후세계와 접촉을 시도하는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목수인 앨런 버넷과 그의 부인 다이애나 버넷, 그리고 예비역 공군 조종사로 제지회사 간부로 근무하는 로빈과 그의 부인 산드라 포이가 참여했는데 실험은 5년에 걸쳐 시행됩니다. 일명 스콜 실험이라고 부르는 이 실험이 특이한 점은 영혼의 존재가 일행들에게 수없이 직접 나타났고 사진기에 촬영됐으며 녹음됐다는 점과 그들의 실험이 영국, 미국,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초현상 조사가 과학자, 대학 교수, 변호사, 그리고 각종 전문 분야 종사자들에게 검증을 받았다는 점이죠. 실험 도중 일행은 다른 차원에서 온 영혼들이 공기 중에서 만든 귀금속류 물건들을 선물 받았고 녹음기로 영혼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었으며 사진기로 영혼의 존재를 촬영할 수 있었는데 신비하게도 촬영되지 않는 필름롤에는 생성된 영혼들의 생생한 이미지가 담겼고 비디오에는 다른 차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영혼 접촉 방법을 통해 사후세계 영혼을 부른 일행은 처음으로 마누라는 영혼과 만났는데 그는 자신이 이승과 다른 세계 사이에 위치한 문을 지키는 문직이라고 소개합니다. Manu, are you there? Emily? Yes. Hello, Manu. Thank you, Manu. Would like to ask the question of the appearance of your space. 이 영상은 조작 없는 실제 영상입니다. 마누는 자기가 다른 차원에 수천 개가 넘는 마음을 대변하고 제어하는 일을 한다고 말했죠. 그날 이후 마누와 계속 접촉한 일행은 마누로부터 그의 차원에서는 한때 지구의 상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그를 도와 지구인들과 사후세계와의 교신 방법을 개발하여 사후세계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는데 그는 우선 생각만으로 원자와 분자들을 자극해 공기 중에서 물건들을 생성하여 일행에게 선물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척 희귀한 처칠 크라운 은화를 조폐국이 제작한 질과 똑같이 생산해 일행에게 선물까지 합니다. 또 일행은 방 안에 나타난 춤추는 불덩이와 기이한 종소리를 들었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물건들이 혼자 허공에 떠서 날아다니고 방 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어느 날 마누는 일행에게 메달과 동전, 팔찌, 스푼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선물했고 그 선물들은 모두 저칠 크라운 은하들과 함께 상자 안에 넣어서 보관됩니다. 어느 날부터 일행은 영혼들이 희뿌연 불덩이로 나타나 방 안을 돌아다니며 직접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은 플래시가 없는 사진기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고 자신들이 요구하면 깜깜한 어둠을 촬영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진을 촬영한 산드라는 후에 사진을 현상해보다 혹시 다른 사람의 사진기 필름이 잘못 현상된 것 아닌가 하며 놀랬는데 사진에는 2차 대전 당시 세인트폴 성당과 코벤트리 또는 런던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쟁 당시 부서진 버스, 1차 대전 당시 촬영된 군인들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에디슨의 사인도 있죠. 그중 몇 년 전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찾아와 아들의 영과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러자 라디오에선 실제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라디오에서 나온 아들의 희미한 목소리가 내뱉은 말은 I love you, mom 이었죠. 그 여파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스콜 실험으로 몰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가족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죽으면 모두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죠. 사후세계로부터 충분한 물증이 전달됐다고 판단한 일행은 영국 초현상 연구의 멤버인 친구 몬타그 킨을 통해 과학자들을 한 명씩 영혼 접촉 집회에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초빙된 인사들은 스콜 실험이 거행되는 장소를 여러 차례 검사하고 실험에 사용될 봉투, 필름 등을 직접 준비해 왔는데 그들은 상자를 잠그는 자물쇠와 열쇠도 직접 가져와 누구도 실험에 사용될 준비물을 미리 열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합니다. 초빙된 전문가들은 작은 나무 상자에 자신들이 준비해온 필름을 넣고 자물쇠로 잠근 뒤 영혼이 사진의 이미지를 남기는 것을 기다렸는데 독일어를 하는 스위스인들과 독일인들은 독일계 영혼들이 필름에 독일어로 된 메시지를 남긴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는데 영혼이 남긴 메시지들 중 일부는 뒤집힌 채 쓰여져 거울로 봐야만 읽을 수 있었다고 하죠.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초심리학을 연구한 리차드 와이즈만 박사는 어느 누구도 눈속임이나 기만술책을 쓸 수 없게 철저히 현장을 검증하고 아서 제이 앨리슨 교수와 함께 스콜 실험에 참여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폴라로이드 필름에 별들 사진이 생성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 후 계속된 사진 조작 의혹으로 인해 상자 안에 카메라를 넣어두고 자물쇠로 잠가둔 채 밤새 자동 촬영을 시작하죠. 하지만 다음날 촬영된 필름을 확인해본 결과 사람의 얼굴 형상들이 찍히죠. 그런데 스콜 연구팀의 실험은 1998년 1월 실험을 전격 중단하게 됩니다. 실험팀은 만우의 요구로 거울과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해 다차원 문을 여는 실험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다차원 문에 정체불명의 사악한 인물들이 갑자기 나타나 위협하자 깜짝 놀라 공포에 떨었는데 그들은 사후세계 영혼들이 아니었고 미래의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말투와 태도가 불손한 그들은 실험팀에게 여러가지 기계 설계 도면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1998년 세상에 나올 수 있게 설계 도면에 있는 기계를 만들어 다차원 문을 건설하라고 협박했고 스콜팀은 실험을 계속 진행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실험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우와 이야기를 나눈 스콜팀은 만우도 그들을 떠나겠다며 앞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일에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스콜팀은 사후세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믿고 실험을 영구히 중단하고 맙니다. 과연 사후세계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미스터리만을 증폭시킨 가운데 5년 동안 진행된 스콜 실험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후세계와의 교신에 성공했다는 스콜 실험. 그것은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